제가 지금까지 대략 한 700여 번 정도에게 부정맥 영양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드신 후에 모든 분들이 다 연락이 닿은 건 아닌데 그 연락이 닿은 분들 중에서는 뭐 효능에 있어서 뭐 그 효능이 크든 작든 90% 정도 호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완전히 좋아지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영양소의 결핍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부정맥은요, 말 그대로 정돈되지 않은 맥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돈된 맥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리듬으로 심장이 1분에 60에서 90회 사이를 뛰는 거죠. 이 부정맥은 종류를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너무 빨리 뛰는 거, 너무 느리게 뛰는 거, 그리고 잘 뛰다가 중간에 한 번씩 맥이 갑자기 툭 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뛰는 부정맥에는 심방세동과 심실세동이 있죠. 이 심방세동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심실세동이 위험하다라고 하죠. 이 부정맥 증상이 보통은 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지럽고 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실세동 부정맥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죠. 뭐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거나 돌연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실세동은요, 이 뇌졸중 원인의 30%를 차지하고요, 이 돌연사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현대의학적으로 뚜렷한 치료 약물이 없다라는 게 부정맥 치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치료 약물을 보면 보통 혈압약의 일종인 뭐 베타블로커인 인데놀, 뭐 혈전 방지제인 뭐 리투모놈, 그리고 아스피린 정도가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서 현재 그 부정맥 있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영양제는요, 7가지입니다. 7가지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아니 그걸 다 먹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이미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부정맥에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7가지는요.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그리고 코큐텐, 아르기닌, 셀레늄, 카르니틴, 비타민 B12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오메가3는요. 현재 부정맥이 있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드시고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다 드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과 심장의 만성염증의 첫 번째 선택제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은 심장 근육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오메가3를 얼마만큼의 양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루 한 알 드시고 있다는 분들이 제일 많고 많아야 하루 2알. 그러면서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드시는 양은요, 이 1000ml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알에서 6알, 그러니까 3000에서 6000ml 정도까지 제가 드시게 합니다.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요, 이 오메가3와 부정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오메가3는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언스지를 봐도요, 이 부정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이 오메가3가 마그네슘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칼슘 마그네슘이요. 이게 이제 부정맥 때문에 병원 응급실 갑작스럽게 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뇌졸중이나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돌연사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이 80%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부정맥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마그네슘 미네랄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칼슘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져 있거나 또는 둘 다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결국 이게 심장 근육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부정맥을 유발하고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신의 근육 세포들은요, 활동할 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게 뭐 골격근이든 내장근이든 칼슘을 수축을 시키고 마그네슘을 이완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축 이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근육이 지가 나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지가 나는 게 부정맥이고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마그네슘만 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약국에서 칼슘과 같이 썼을 때 결과값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드시는 이제 그 비율은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1:1 비율로 드시거나 아니면 마그네슘을 2배. 그러니까 1:2 비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400에서 600ml 정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니틴입니다. 아미노산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영양제죠. 그리고 이게 부정맥에 대한 효능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성분입니다. 논문만 해도 수백 편에 이르죠.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게 분해가 되죠. 소화가 되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그리고 이 지방산이 이제 심장 에너지로 쓰이려면
먼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그 셔틀버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르니틴입니다. 이 카르니틴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요, 심장활력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니틴은요, 부정맥이 아니라도 평소에 그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기운 없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드시면 활력이 생기면서 컨디션이 매우 좋아진다라고 하세요. 심장에 힘이 생기니까 그런 반응이 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효과로 유명한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드시는 양은 하루에 500 정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맥 개선을 목표로 해서는 2000 정도는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큐텐입니다. 이게 항산화제로 많이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카르니틴이 그 심장 근육세포에서 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코큐텐은요, 이 이동이 되어 온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장까지는 카르니틴이라는 셔틀버스가 재료를 실어다 주는 거고요. 그 공장에서 제품 생산은 코큐텐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큐텐도 이제 심장 기능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또 관상동맥이 녹슬는 것을 막아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보조적인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한 알 드시는데요. 100ml짜리. 부정맥인 경우에는 하루에 2알, 많게는 제가 3알까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험상 이게 빈맥성 부정맥인 것보다는 서맥성 부정맥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빈맥성인 경우에는 드시면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라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입니다. 이게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나이나 질환에 상관없이 관심이 많은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혈관 내벽에서 에노가스를 발생을 시키죠. 이 에노가스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유일무이한 기체성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죠.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축이 되도록 또 유도해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노가스가 우리 혈관 내부에서 생성이 안 되면요, 우리 혈관은 100% 다 모두 다 폐쇄가 되고 말 거예요. 시중의 모든 혈액순환 관련 영양제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에노가스 분비를 유도해서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장에서의 노화는요, 그 심장 근육이 소묘화되고 굳어지고 또 관상동맥이 두꺼워지고 해서 혈류가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것이 원인인데요. 이 아르기닌이 그 막힌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장 호르몬을 늘려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심장 근육이 젊어지는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드시는 용량은 하루에 5000에서 10,000ml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험상 이게 서맥성 부정맥보다는 빈맥성 부정맥인 경우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서맥성인 경우에는요, 드시면 몸이 늘어진다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입니다. 이 암 환자에게는 거의 필수라고 할 정도로 귀한 성분이죠. 항암,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암뿐만 아니라 부정맥이 있는 분들도 꼭 드셔야 되는 기본 영양제예요. 이 셀레늄이 오랫동안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가볍게는 이제 근육통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근증을 유발하고 우렬성 심부전까지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셀레늄 부족으로 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캐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캐산병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중국의 캐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알려진 건데요. 그 지역에서 그 3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하고 어린이들에게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심각한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심근증, 부정맥, 우렬성 심부전이 온 거죠. 그래서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토하고 막 두근거리고 쓰러지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한 거예요. 이 캐산병은요, 한번 발병을 하면 사망률이 98%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병을 하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셀레늄 결핍이었습니다. 이 셀레늄 같은 미네랄은 땅과 바다에서 오는데 이 지역의 토양에 셀레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토지를 바꾼 후에 캐산병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장에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셀레늄 권장량은 하루에 600 마이크로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2요. 비타민 B12는 빈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신경통,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하신 영양제일 건데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이게 부정맥이 오고 심장마비까지 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B12가 다른 비타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B12는요, 결핍되기가 너무 쉬워요. 아마 현대인들 대부분이 부족하실 겁니다. 이게 위산의 농도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약 제산제 드시는 분들, 그래서 평소에 또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거의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B12는요, 그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는
모든 비타민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혈액 중에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호모시스틴이요, 심장마비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 비타민 B12가 호모시스틴을 분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륨의 농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정맥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채소, 과일, 현미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꼭 규칙적으로 드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7가지 영양소 무조건 다 드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 채워서 드셔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예방이 아니고 뚜렷한 어떤 개선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분명히 드시는 섭취량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